오늘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미국 시장 3대 지수 뭐 혼조세? 다우는 변화 없이 끝났고요. 나스닥하고 S&P 약간 내렸습니다. 스몰캡이 강도가 좀 준 거 보면 일단은 진정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우리나라 2400이 깨졌죠. 중국 지수가 오르면세가 약간 둔화된 상황이고요.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일단은 이 기사 잠깐 볼게요. 김인필 기자께서 12월 8일 날 올리신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쭉 전체적인 건 읽어보시고요. 일단 긴축을 둔화하면 부동산이 되살아날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긴축 기준을 유지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석하고 있는 거고, CT도 경기 침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3년물하고 10년물 역전이 0.88 이상, 이게 0.95 정도까지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역전이. 그보다 더 이상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쪽이 부딪혀 있거든요. 주식 연례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투자자들이 항복할 것이다. 뭐 이거 내년도 주식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데이터에 따라 랠리 가능성이 있다. 침체가 내년 하반기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기는 랠리를 더 보일 수 있다. 이런 두 가지가 부딪혀 있는데, 저는 뒤에 있는 것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앞에 있는 것 쪽에 더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기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12월 말에 만약에 조정이 좀 있다가 다시 머리를 들면 그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슈상으로는 지금 긍정적인 이슈는 사실 중국밖에 없거든요. 다른 쪽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을 수는 없는데 어느 시점이냐 뭐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전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들은 보일 거고 신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부분들은 일어날 건데, 급격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이슈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이슈는 현재는 안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힘을 잃고 흘러내려갈 것 같은 주식시장이, 예전에 2000년대 IT 버블 때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뭐 흘러내려가다 다시 반등하고 흘러내려가는 걸, 최악의 경우에는 지난 저점을 뚫고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뉴스 보도 좀 보면 이제 중국이 PCR 검사도 상시 검사도 폐지하고 완전히 이제 위드 코로나 끝내고, 위드 코로나 제로 코로나 끝내고 위드 코로나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기대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식당 쇼핑몰 부족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이 반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적 반등이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더 밀고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주가 지수는 여기 보시면 이제 난리쳐서 그 위드 코너로 전환된 이후에 주식 추세는 지금 괜찮거든요. 일봉 추세가. 우리나라는 고사의 추세가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들렸다가.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혜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께서 12월 8일날 올렸는데, 중국 봉쇄 완화가 한국 수출 반등 기대감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당초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에 돌입하면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이 사실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전환한 것은 백지가 영향을 미치다. 어쩌저쩌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중국의 내수 수요가 살아나고 그게 이제 한국 무역 수출에 긍정적인 이슈를 작동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선반영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밀려 올라가지 않을까, 좀 더 밀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반영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게 경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왔거든요. 계속 눌리다가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여기 눌려둔 걸 꼭 이제 빨간선,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눌리다가 들려 올라와서 이제 여기 버티고 있는데, 중국도 터닝해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 이제 위에 라인, 요 라인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더 올라가 주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작동되면서 한국 시장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진핑이 사우디에 가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시진핑한테 보이는 게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시진핑 굉장히 오래 먹을 것 같은데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4년마다. 물론 뭐 잘하면 8년 버틸 수 있는데 시진핑은 그보다 오래 버틸 것 같거든요. 여하튼 그리고 미국의 CME가 지금 4.5 정도 갈 거라고 이번에 12월 달에 4.25에서 4.5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니 3개월 국채 수익률 4.3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5까지 높으면 올라갈 거고 그보다 약간 넘거나 아니면 4.2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수준인데 최근 보면 트렌드 패턴이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4.5, 3.5 참. 3.5 그 저지선을 뚫고 밑으로 3.4대로 내려왔거든요. 아래로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그래서 반등의 기미가 이전에는 제가 들렸다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다시 한 3.89로 들리면 최종 매수를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3.5대 막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남은 잔금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그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내려갈지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기사 보시면 김현필 기자께서 올린 기사에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반기에 경기가 수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상반기에 상황에 따라서 랠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주가 랠리에 의해서 주시장 환율 채권 수익률도 살짝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해석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안전자산 선호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을 계속 매집 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지금 금리가 향후에 내려갈 거라고 예측이 되긴 하지만 향후에 내려갈 거라고 예측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보이는 거는 내년도는 아예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내려간다는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다만 이제 상반기에 주식시장의 랠리를 다시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살짝 누그러지면 얘가 다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들려 올라가면 그때 최종 매수를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일정 부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댓글에 어제 다셨는데 연준 12월 14일 발표를 보고 매집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제가 10월께쯤에 있을 때 10월 언저리 요때 있을 때 요때 최저기일 거다. 정점을 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친 것 같아 정점 언저리에 요때 전체 매수를 했다는 분이 있었어요. 어느 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가장 최종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내려오면서 계속 매집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초기 매집하기에는 약간 타이밍을 좀 놓친 상황이고 아예 매집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일정 부분 매집하고 다음에 이제 다시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을 보면 이 유가가 아랫방향으로 계속 세차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5달러대, 104달러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언저리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려고 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달러 인덱스 다시 올라갈 거예요. 원달러 환율 내려오면서.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향후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얘가 저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302원 지난번에 찍었던 게. 만약에 주가가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내려와서 아랫방향으로 좀 더 방향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인지는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고 주식시장의 방향하고 맞물려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일단 지난번에 1조 넘게 하루 샀다가 최근 이제 연일 매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매도세는 그렇게 강화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고 잠깐 매도된 뒤에 이 투신 펀드 쪽에서 자금들이 좀 많이 이탈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캡 씌운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유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오펙이 그 200만 배럴 일간 감산하는 것 때문에 뭐 석유가 다시 100달러 올라간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더 주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연준은 내년도에 금리 인상 속도를 계속 늦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화두는 내년도 진입하면서 실제로 뭔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충격 이슈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봐도.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